안녕하세요. 저는 장정형외과 원장 장병춘입니다. 뼈의사, 정형외과 의사죠. 전문의 딴지는 벌써 97년도? 8년도 됐으니까. 그리고서 충주에 내려왔으니까 개업한 지도 20년. 무지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예, 반갑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저는 뼈가 하니까 주로 미끄러운데 넘어져 가지고 낙상이라고 하죠. 낙상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요새는 어르신들 하면 65세 이상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더 이상 돼야 될 것 같아요. 70세도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5세, 80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근육도 약해진 분들이 미끄러진 길, 아무래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미끄러운 길에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젊었을 때 같으면 그 근력도, 균형, 감각도 좋으니까 넘어지더라도 방어를 해서 손을 짚으면 손목이 부러지고, 뭐 젊은 사람이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타박으로 끝나겠지만, 이제 한 50대 분들 골다공증 시작되는 그런 분들이 넘어지면 손을 짚으니까 손이 부러져요. 근데 나이 드시고 기력 쇠해지신 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한 80세 이상 그런 분들은 분명히 골다공증이 있을 텐데 넘어지면 무방비 상태로 넘어져요. 뼈는 약하지. 그렇게 넘어지면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엉덩이뼈, 골반뼈죠. 골반뼈는 이제 넘어지면 당장 아프죠. 그리고 첫 번째 표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두 거동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사고 넘어진 당시에 바로 이제 주변에서 절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바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오시거나 저희 정형외과 이런 데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보면 엑스레이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도 않아요. 금방 갔어요. 근데도 그런 분들 다 수술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이 정형외과 이 낙상이라는 병으로 골반 여기 엉덩이뼈가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 위험한 병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간단한 부상인 것 같은데 수술을 뭐를 해야 되냐면 인공관절을 해야 돼요. 인공관절. 물론 정말 운이 좋으셔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나사못만 잠깐 끼워 넣는 비교적 간단한 인공관절보다 훨씬 간단한 치료가 있지만, 그래도 그걸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도 수술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한 거는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잘 걷고, 그런 분들조차도 4명 중에 1명이 여기 엉덩이뼈 부러지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25%죠, 사망률이. 그러니까 엉덩이뼈 부러져서 죽지는 않는데 그 수술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4분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걸 봐서 수술이 성공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가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고.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골다공증은 무슨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증상은 전혀 없는데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니까 이 겨울철에 미끄러져 가지고 낙상을 당하기가 쉽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 그게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 뇌경색이나 심장 문제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아침에 되게 이제 아침에 벌떡 일어나 버리면 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렇게 생겨요. 우리 젊은 사람이라도 앉았다가 확 일어나면 어지럽잖아요. 어지럽고 막 머리가 휑 도는 느낌도 하고. 그게 뭐냐면 중력 영향으로 혈압이, 심장 기능이 좋아야 그런 것들 다 커버를 해서
혈압을 받쳐주고, 혈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심장 펌프질을 잘해야 제일 중요한 뇌로 가는 피 순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중력 영향을 그게 잠깐 떨어져요. 그러면 머리에 문제가, 뇌경색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여기 심장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고양이가 자다가 일어나면 벌떡 바로 일어나나요? 고양이? 안 그렇죠. 기지개 쭉 펴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일어나기 눈 뜨면 누워서 이렇게 기지개 쭉 펴고 잠시 일어났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안 아픈 거 확인하면서 일어나는 것도 아까 그런 내과적인 심각한 병 생기는 걸 막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협착증, 이제 제가 의학 공부도 해보고 환자 진료도 해보니까 이게 협착증이나 아까 어깨 질환이나 그런 것도 전부 다 보면 노화 과정이에요. 누구나 나이 들면 흰머리 생기고 주름 생기고 그렇잖아요. 협착증도 허리 지나가는 길에 녹이 슬어서 생기는 거예요. 노화 과정이에요. 노화 과정.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관에 녹이 슬었어요. 그러면 수도를 딱 틀어도 콸콸콸콸 잘 나오나요? 아니죠. 아니, 열어도 녹이 슬었으면 안에 물이 막혀가지고 쫄쫄쫄 나올 수 있죠. 허리의 관도, 수도관처럼 허리관, 척추관도 녹이 슬죠. 나이 들면. 그러면 그 허리관에는 물이 아니고 뭐가 들어있죠? 신경이 들어있어요. 신경이 다리로 해서 왼쪽 좌골신경, 오른쪽 좌골신경 해서 우리가 걸어도 다니고 대소변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녹이 슬어가지고 신경이 다리 쪽으로 시원하게 못 내려가니까 다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걸으면 여기가 엉덩이가 단단해지는 느낌. 그리고 조금 가다가 앉았다 가셔야 돼요. 왜냐면 앉으면 좁아졌던 허리관이 조금 넓어져요. 앉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앉았다 가야죠. 그래서 너무나 자주 앉았다 가고 거리도 짧고 나들이 마실도 못하게 그렇게 힘들어지면 그것도 이제 수술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새 그 수술도 수술 않고 가는 쪽으로 저는 더 많이 권하고 있어요. 좋은 약들 굉장히 많거든요. 대신 기본적인 약이 그거예요. 두 가지. 신경의 혈액순환.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 허리예요. 여기 보면 여기 신경 보이죠? 이거 노란 거는 신경이고, 여기는 신경을 보호해주는 이 신경에 영양 공급해주는 혈관인데, 아까 녹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경이 좁아지니까 여기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여기 혈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서 이제 허리에 녹을 많이 슬게 하는 자세, 그런 걸 피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바닥에 앉아 계시고 오래 앉아서, 그러니까 식사도 식탁에서 꼭 하시고 바닥에 앉아서 이 고스톱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노인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오래 너무 하다 보면 이 병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꼭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재미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군대 담요 깔고 거기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계속 이기지 말고 광도 좀 팔고 그러시고, 광판분들 한번 일어나가지고 창문도 좀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시계로 알람해서 30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어나서 쉰달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깨가 나이 드시면 힘줄에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자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힘줄도 우리 새끼줄, 고무줄처럼 삭잖아요. 삭으니까 문제가 생기기가 쉽죠. 요새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여기다 보조기 하고 다니는 다른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 조금 젊은 사람이라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다 결국 힘줄의 노화 과정에서 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줄에 문제가 생길 때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이제 어깨 50견이라고 있죠. 50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50견에서는, 저희 정형외과에서는 50견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50대 어깨. 그건 무슨 얘기냐면
50대 되는 연령의 사람들에서 흔히 보이는 어깨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50견. 근데 그거는 어깨 관절 주머니가 뻣뻣해져서 오는 병인데 50견 진단을 받으면 그거는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오래 가요. 오래. 빨리 좋아져도 6개월. 보통 1년 반, 2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안 낫는다고 그냥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저희들은 그것을 병원 쇼핑이라고 해요. 병원 쇼핑.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을 때 가는 병원은 그 병원 완전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플 때 그냥 늘 가시던 병원에 가서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고 좀 참으면서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 절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50견이라는 병 진단받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힘줄병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니까 되게 왼쪽에 생기면 결국 또 반대쪽은 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런 이제 정형외과 가면 요새는 그런 거 생기면 MRI 찍어보고 수술을 너무 많이들 권해요. 수술 덜컥 하지 마시고, 아무리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우선은 수술 아닌 치료를 최소한 3개월, 6개월 해보고 차도 받고 도저히 내가 이거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 우울증도 생기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신중하게 수술 생각을 하고, 병원도 그 병원 가서 한 병원 가서 딱 하지 마시고 최소한 2군데 정도 가서 얘기 들어보고, 내가 마음에 들어 잘생긴 의사한테 한달지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한테 가서 받아야지. 그냥 덜컥 하지 마세요. 대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다리지도 않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딱. 병원이 무슨 의사가 신이 아니에요. 저희는 잠깐 환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좀 잘 알려드리고 하는 거지, 낫는 거는 결국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 능력으로 좋아지는 거지 병원에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그래요. 기본적으로 해당 부위에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핫팩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따뜻하면 어떻게 되나요? 따뜻하게 하는 거, 전기로 하는 거, 초음파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핫팩은 열의 깊이가 한 1cm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하려고 초음파도 사용하고 전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을 해당 부위에 가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관이 확장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고, 그 다음에 조직이 부드러워지니까 또 통증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물리치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치료, 추나요법은 저는 그 한방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이렇게 뭐 오메가3네, 칼슘이네 이런 거 이걸 이렇게 딱 응집해가지고 비타민 제도 그런 건 별로 권하고 싶잖아요. 제철 음식, 그냥 그 자연에서 주는, 저 이제 성당 하느님이 주신 거, 그런 거를 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칼슘도 보면 연구를 해보면 저희가 10을 주면 10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고 9이나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으로 먹으면 예를 들어서 우유 2컵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우유 2컵이면 그 안에 칼슘 500mg이 들어있어요. 우리 밥 3끼에 500mg이 들어있대요. 근데 골다공증 환자에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1200mg의 칼슘이에요. 그러면 500, 밥 3끼에 500, 우유 2컵 500, 그러면 1000쯤 드니까 겨우 하루 필요한 양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걸 권하고, 화이바, 뭐 미에로 화이바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그 섬유소를 이렇게 응축해서 먹였더니 호주 연구인가 거기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폐암이 생겼다, 그런 무서운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응축해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제철 음식 자연스럽게 그냥 맛있게 그렇게 드시는 걸 더 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나이 드는 거 서럽다고 하시죠? 슬픈 일이고,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 불편해지고,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저 요새 새록새록 깨닫고 있는데, 슬픈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시고 즐겁게 살다가 주어진 시간, 소중한 시간들 재밌게, 오늘 내 옆에 있는 친구 또 손주한테 잘 해주고 살면 그게 인생 아닐까요? 고맙습니다.